안녕하세요. 승엽쌤입니다. 오늘은 생명과학원 온라인 1차 시위를 진행을 할 거고요. 학습지로는 45쪽이 되겠습니다. 사실 우리 지난 시간에 근육에 대해서 배웠고 아직 근육이 완성되지 않은 시점에서 신경계를 배우는 이유는요. 선생님이 그 근육 뒷부분을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패드 영상 강의로는 좀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월요일 학교에서 직접 칠판 영상 강의를 찍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2차 시 때 진행을 하도록 하고요. 오늘은 45쪽 신경계 부분을 먼저 미리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중학교 때 배워서 아마 신경계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이 아예 모른다고 생각하진 않고 설명을 조금은 해볼게요. 대신에 물론 처음부터 하나씩 설명할 거니까 차근차근 따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몸속에는 얘들아 신경계가 있는데요. 우리 몸속을 구성하는 신경계는 크게 두 가지로 구성을 할 수가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중추신경계란 아이와 네, 맞아요. 말초신경계란 아이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중추신경계가 뭐고 말초신경계가 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사람의 신경계는 중추신경계와 말초신경계로 구분이 됩니다. 이때 중추신경계는요, 다시 뇌와 네, 척수라고 하는 아이로 구성이 됩니다. 척추 아니에요. 척수입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아이들의 역할은 무엇이냐면요. 감각기에서 수용한 자극을 받아들여 판단하고, 네, 판단하는 게 역할이고요. 그 다음에 이 판단의 결과로 적절한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누가 한다고요? 중추신경계가 하는 거예요. 자, 반대로 말초신경계라는 아이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 얘는요, 온몸에 퍼져 있습니다. 온몸에 퍼져 있으니까 얘는 어떤 역할을 할까요? 우리 몸 끝에서 감각기가 있는데요. 이 몸 끝에 있는 감각기에서 받아들인 자극을 중추신경계로 전달합니다. 당연히 우리 몸으로 들어오는 신경인 구심성 뉴런을 활용을 하는 거고요. 반대로 중추신경계의 명령을 반응기로 전달을 하는데요. 이거는 당연히 우리 몸에서 멀어지는 신경인 원심성 신경 뉴런이 이 역할을 맡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사실 말초신경계는 원심성 신경과 구심성 신경 그리고 중추신경계는 뇌와 척수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이 말초신경계를 또 구분하면 네, 해부학적으로 구분하면은요. 뇌신경과 척수신경으로도 구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 요거는 지금 여기서 미리 얘기를 하긴 하지만 이 부분은 우리가 뒤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뒤에서 우리 말초신경을 할 때 조금 더 다시 배워보도록 할게요. 그럼 요 다시 중추신경과 말초신경 얘들아 그림으로 한번 구분을 한번 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확대를 이렇게 해볼게요.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중추신경계입니다. 우리 몸의 중추신경계. 네. 뇌와 척수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몸의 말초신경계. 척수신경과 뇌신경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요거 척수신경과 뇌신경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무슨 관점이냐면 얘들아 해부학적 관점이에요. 해부학적. 으로는 얘들아 뇌신경과 척수신경으로 구분할 수 있고요. 얘를 다른 관점은 뭘로 보냐면 얘들아 기능학적으로 분류를 합니다. 그 기능학적 분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학습지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말초신경계는 어떻게 구분하냐면 우리 몸 기능학적 분류는요. 말초신경계는요. 네. 구심성 뉴런과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원심성 뉴런으로 구분합니다. 자, 요거의 분류 기준은 기능학적 분류예요. 기능학적 분류. 그러니까 말초신경의 기능은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중추로 정보를 전달하는 구심성 뉴런과 중추의 명령을 반응기로 전달하는 원심성 뉴런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고요. 이 원심성 뉴런은 다시 체성신경계란 아이와 자율신경계란 아이로 구분합니다. 요건 우리 똑같이 아까 말초신경계 할 때 배울 거고요. 조금 미리 얘기하자면 자율신경계 여기에서는 교감신경계라는 아이와 그리고 부교감신경계라고 하는 아이가 있습니다. 요 아이들로 분류가 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수정하자면 얘들아 여기 앞에 있는 감각뉴런 요거 내용 지워주세요. 운동뉴런 지워주세요. 네, 요 말은 지워주시기 바랍니다.
네, 교육 과정이 바뀌면서 용어가 조금 달라졌으니까 이 부분은 지워보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말초신경계가 되어 있고 오늘 배울 가장 중요한 뇌도 중추신경계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하면은 뇌 이렇게 뇌 부분과 척수 이렇게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먼저 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뇌는 그럼 어떻게 발달했을까요? 여러분들 우리 태어나기 전에는요 이러한 형태의 뇌로 존재했대요. 그래서 보시면 자 1개월째 태아일 때는요 아직 우리가 또 뇌 모양이 아니고요. 그리고 5주째가 되더라도 이제 뇌가 좀 많이 세분화적으로 발생하긴 했지만 우리가 알던 뇌는 아닙니다. 우리의 뇌는요 태어날 때까지 계속 발생을 하고요. 태어난 후에는 자 이러한 형태 즉 태어날 때쯤에는 우리가 뇌 형태를 갖추고 태어나서는 이 뇌 형태가 발달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뇌를 좀 크게 분류를 한다면 우리는 오늘 대뇌, 간뇌, 그리고 소뇌, 그리고 중뇌, 뇌교, 연수 이렇게 6개의 부위를 볼 거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또 다른 중추신경계인 척수까지 보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표시한 요 빨간색들은 뇌의 구조가 되겠고요. 여기 쌤이 색을 바꿔볼게요. 파란색으로 표시한 척수는 또 다른 중추신경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뇌 구조를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대뇌입니다. 자, 얘들아, 대뇌는요, 알죠? 다 알 거예요. 매우 중요하죠. 자, 그럼 대뇌는 어떻게 생겼느냐? 좌우 2개의 반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좌우 2개의 반구로 이루어져 있고, 대뇌의 단면은 겉질하고 속질하고 뚜렷하게 구분이 돼요. 자, 어떻게 구분되냐면요. 다음 장으로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돼요. 자, 대뇌를 이렇게 우리가 잘라서 단면을 바라보면 자, 여기서 밝은 부분이 있고요. 약간 어두운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밝은 부분을요. 뭐라고 하냐면 여기 밝은 부분을 뭐라고 해놨나 얘들아? 백색질이라고 했고 이 부분이 안쪽에 있다라고 해서 속질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리고 바깥쪽 부분은 약간 좀 어두운 색을 띠고 있어요. 회색질이라고 하고 얘를 우리는 바깥쪽이라서 겉질이라고 붙여요. 그러니까 내부와 외부가 좀 명확하게 구분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자, 겉질과 속질이 뚜렷하게 구분이 된다라고 되어 있고 아까 겉질은 약간 어둡다라고 해서 우리가 회색질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얘가 왜 회색을 띠느냐라고 하면 여기에 주로 신경세포체가 모여 있거든요. 그래서 회색질이라고 이름을 붙이고요. 그다음에 속질이다. 그럼 여기는 아까 무슨 색이었냐면 얘들아 속질은 백색질이었어요. 그럼 왜 백색질이냐? 왜 백색으로 보이냐라고 하면은 얘는 축삭돌기가 모여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신경세포체가 모여 있으면 회색을 띠고요. 축삭돌기들이 모여 있으면 백색을 띱니다. 그런데 잘 살펴보니까 신경세포체들은 어디에 모여있더라? 대뇌에서는 겉질 부분에 모여있더라. 그리고 축삭돌기는 속질 부분에 모여있더라.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알다시피 대뇌는요. 네, 주름이 많아요. 표면에 주름이 많아서 표면적이 넓습니다. 네, 이렇게 됩니다. 지금 선생님 대뇌는 어떤 기능을 하나요? 라고 하면은 우리는 고등 정신활동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고등 정신활동은 얘들아 어려운 거 아니에요? 언어, 기억, 추리, 상상, 감정. 그러니까 우리가 말할 수 있고 기억할 수 있고 이게 왜 그럴까 추리할 수 있고 그건 그렇게 되지 않을까 상상할 수 있고 오늘 기분 왜 이럴까 감정 등을 담당하는 곳이 어디다? 대뇌다라는 거고요. 뿐만 아니라 네 우리가 수의 운동이라고 하는 아이의 중추다라고 하는데요. 수의 운동에 중추라고 하는데 이 수의라는 말은 의식적 운동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해서 하는 운동이죠. 내가 움직여야 되겠다. 팔을 이렇게 움직여야지, 다리는 이렇게 움직여야지 하는 의식적인 운동은 대뇌의 판단에 따라 움직이게 됩니다. 이게 이제 대뇌의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다시 목적을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보시면 아까 선생님이 대뇌는 겉질과 속질을 구분해서 얘기를 했고 또 대뇌는 이렇게도 구분할 수 있어요. 자, 이 대뇌 이거는 뭐냐면 오른쪽 그림에 얘들아 대뇌의 겉질을 구분하는 겁니다. 얘는요
겉질을 무엇에 따라 구분하는 거냐면 위치에 따라서 구분한 거예요. 겉질을 위치에 따라서 구분하면 총 4가지로 나뉘는데 전두엽, 앞에 있다는 뜻이에요. 측두엽, 옆에 있다는 뜻이에요. 후두엽, 뒤에 있다는 뜻이고요. 두정엽, 머리 위쪽에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뇌는 위치에 따라서 앞쪽이 있으면 전두엽, 대뇌 겉질을 위쪽에 있는 겉질을 두정엽, 그다음에 대뇌 겉질 뒤쪽 부분을 후두엽, 그다음에 대뇌 겉질 옆쪽 부분을 측두엽이라고 붙이는데요. 이 아이들은 위치에 따라서 담당하는 그런 어떤 감각이 조금씩 달라요. 여기 보면 측두엽은 얘들아 후각이랑 청각이 좀 반응합니다. 즉 후각과 청각의 정보는 측두엽에서 처리를 하고요. 그리고 시각에 대한 정보는 후두엽에서 처리를 합니다. 그리고 뭐 말하기라든지 뭐 여러 가지 운동과 관련된 것들 지금 여기 보이죠 얘들아. 운동과 관련된 거나 말하기 관련된 거 일부 전두엽에서 관여를 하고요. 또 말하기라든지 또 우리 몸 감각, 우리 몸 피부 감각이 체감각, 피부 감각을 보시면 돼요. 이 피부 감각에 대한 정보들은 또 두정엽에서 처리한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네요. 그러니까 위치에 따라서 이렇게 분류를 할 수 있고요. 또 대뇌 겉질을요 이번에는 여러분들 기능에 따라서도 구분할 수 있어요. 자, 기능에 따라서도 구분할 수 있는데 보시면 기능은요 감각령 뭐 할까 얘들아 감각에 대한 정보를 총괄할 것 같죠. 그리고 운동령은요 운동에 대한 정보를 총괄할 것 같죠. 그러면 중간에 뭐가 있냐? 네, 연합령이라고 하는 아이가 있습니다. 그럼 연합령은 뭘까 얘들아? 말 그대로 연합시키는 거니까. 네, 맞아요. 감각에 대한 정보를 분석해서 이렇게 하라고 명령을 내리는 곳이 연합령입니다. 그래서 보면 먼저 감각령은요 감각의 중추로서요 감각기관에서 오는 정보를 받아들이는 아이예요. 네, 받아들여서 종합시키고요. 그럼 연합령에서 이 종합된 정보를 분석합니다. 그리고 명령을 내리는 거죠. 즉 아까 우리가 했던 고등정신 활동은 이 연합령에서 이루어진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운동령은 수위 운동의 중추다. 즉 연합령의 명령을 받아서 우리 수위 운동은 골격근 우리 앞에서 얘들아 기억나요? 우리 골격근 배울 때 우리 의식적인 움직임은 모두 골격근이 움직여야 가능하다라고 했어요. 그 의식적인 움직임이 얘들아 수위 운동이거든요. 그래서 이 연합령의 명령을 받아서 골격근을 조절합니다. 골격근 운동을 조절합니다. 그곳이 바로 운동량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얘들아 대뇌를 공부한 거예요. 그래서 대뇌는 어떻게 생겨 먹었는지, 어떤 기능을 하는지, 그리고 이 대뇌 기능에서 대뇌 역할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대뇌 겉질이 되겠고, 이 겉질은 위치에 따라서는 전두엽, 측두엽, 후두엽, 두정엽으로 구분할 수 있고, 기능에 따라서는 감각령, 연합령, 운동령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밑에 교과서 84쪽에 있는 해보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얘들아 주어진 그림은요 사람이 여러 가지 활동을 할 때 활성화되는 아이고 오타가 났네요 얘들아. 대뇌의 부위를 나타낸 것입니다. 붉은색과 노란색으로 나타난 부위가 활발하게 활동하는 부위가 되겠는데요. 자, 그럼 얘들아 들을 때는 보면 얘들아 어디예요? 보시면 네, 요쪽 부분이 되게 많이 발달하죠. 여기 아까 우리 뇌 끝 옆부분인 것 같은데 맞아 얘들아 측두엽이에요. 자, 얘들아, 요거 보고 살짝 올라가 볼까? 요거 살짝 머릿속에 지금 기억해 보세요. 여기 보여요, 얘들아? 들을 때. 이 부분이에요. 네, 청각 관련된 정보 어디서 처리한다? 측두엽이라고 했잖아요. 네, 측두엽이 활성화된 거네요. 자, 그럼 어떻게 써볼 수 있을까? 밑에. 들을 때는요, 쌤. 측두엽이에요. 네, 맞아요. 들을 때는 얘들아, 측두엽이 활성화됩니다. 대뇌 겉질에서. 자, 이번에 볼 때 얘들아 볼게요. 아까 생각해보게 얘들아. 볼 때 쌤 볼 때 시각인데 시각은 끝 뒤쪽에 있다고 하는데 맞아 얘들아. 뒤에 볼까 여기? 어디 부분이에요? 후두엽 부분이에요. 자, 볼 때는요. 시각과 관련된 부분은 네, 후두엽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까 말할 때 얘들아 기억나시나요? 말할 때 어느 쪽이었을까요? 맞아요. 말할 때는요, 얘들아, 전두엽 쪽이었어요. 아까 여기 전두엽 이쪽 부분에 말하기 관련 있었죠? 그 부분이 이렇게 똑같이 있네. 여기 봐봐. 얘들아, 여기 말하기 이 부분 있었죠? 네, 전두엽입니다.
그 생각할 때 얘들 어디야? 얘도 뭐예요? 앞쪽인 것 같아요. 전두엽이에요. 네. 생각할 때도 전두엽이에요. 좀 차이가 있다고 하면 얘들아, 말할 때는 전두엽 약간 위쪽 부분이었고요. 그쵸? 생각할 때는 전두엽 아래쪽 부분이라는 거죠. 자, 요런 차이가 있다라. 그래서 요렇게 우리가 실제로 실험을 통해서도 각 뇌의 역할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얘들아, 예전에는요, 이 어떤 실험 기술, 연구 기술이 발달하지 않았겠죠. 뇌를 얘들아, 사람의 뇌를 막 뜯어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옛날에는 이 사람의 뇌를 다쳐서 온 거예요. 뇌가 다쳤는데 뭘 못하네? 아, 그 부분은 이거와 관련있나 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 되면은 후두엽 쪽을 다쳤는데 이 사람이 보이는 게 문제가 생긴 거예요. 시각적으로 문제 생긴 혹시 뒤쪽은 시각과 관련된 내용인가 봐. 또는 머리 옆쪽을 다쳤는데 옆쪽을 다쳐 잘 못 듣네. 청각 관련 문제가 있는 것 같네. 아, 청각은 측두엽과 관련된다. 이렇게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지금은 이제 좀 어떤 과학기술 발달하면서 우리가 다양한 방법으로 뇌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는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어떤 연구기술 발달이 점점 하고 있다 보니까 이제 앞으로는 우리 뇌를 조금 더 스캐닝을 하는 것이 더 쉬워지고 더 자세하게 알아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대뇌를 넘어가서 나머지 부분을 이제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은 얘들아, 소뇌입니다. 대뇌 뒤쪽 아래에 있는 부분이고요. 소뇌라고 합니다. 여기 위에서 그림 보면은 이쪽 부분이에요. 얘가 소뇌예요, 얘들아. This is 소뇌. 얘네가 소뇌입니다. 자, 이 소뇌 부분은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느냐? 대뇌 뒤쪽 아래 위치하면서 좌우 두 개, 얘도 좌우 두 개의 반구로 이루어져 있고요. 대뇌의 수위 운동, 아까 말했던 골격근 운동이 정확하고 원활하게 일어나도록 조절해 주고요. 그 다음에 우리 몸의 자세와 균형을 유지하는 평형 유지 중추가 누구냐? 소뇌입니다. 그래서 얘들아, 소뇌가 다치면은요, 균형을 잡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요. 우리 궁금한 친구들 얘들아, 혹시 소뇌 위축증이라는 걸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이 소뇌 위축증에 걸려 있는 사람들은 균형을 잡는 게 어려워서 제대로 걷는 것이 좀 어렵습니다. 네, 그러한 병도 있어요. 그래서 소뇌가 우리 몸의 그 어떤 평형에 관련한다라고 볼 수 있고요. 또 한 가지 얘가 무슨 역할도 하냐면 운동 기술을 습득하는 데 관여를 해요. 네. 또 운동 기술을 기억하는 데도 관여를 해요. 그러면 얘들아, 만약에 이렇다면 누구의 뇌가 어떤 사람의 소뇌가 좀 더 발달했을까요? 맞아요. 운동선수들은요, 얘들아, 일반 사람들보다 소뇌가 조금 더 발달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즉, 일반인 중에서도 소뇌가 좀 발달된 친구들은 운동 기술의 습득에 좀 뛰어나고 또 그런 것들 기억하는데 좀 탁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운동신경 좋다라고 하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 소뇌가 발달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넘어가서 세 번째는 간뇌입니다. 간뇌는요, 얘들아, 대뇌와 중간뇌 사이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시상과 시상하부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상은요, 척수나 연수에서 오는 감각 신호를 대뇌 겉질에 전달하는 역할, 즉 중개소 역할이에요. 중개소 역할이고, 간뇌가 조금 중요한 이유는 얘 때문인데요. 이 시상하부라고 하는 아이입니다. 얘는요, 우리가 뒤에서 배울 건데요. 자율신경이라는 아이와 내분비샘의 조절 중추예요. 그런데 이 조절 중추인데 왜 그럼 쌤 조절 중추, 네, 중추인 건 알겠어요. 그리고 중추신경계죠. 근데 왜 중요해요? 라고 하면 우리가 뒤에서 배울 바로 이 아이가 얘가 내리는 명령에 따라 조절되거든요. 즉 항상성이라는 아이는요, 이 간뇌 시상하부가 내리는 명령에 따라서 조절됩니다. 그래서 이 시상하부가 우리 몸속의 항상성 조절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을 좀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얘들아, 중간뇌는요, 말 그대로 중간에 있다라고 해서 중간뇌인데요. 얘는요, 동공의 크기 조절. 우리가 말하는 얘를 우리가 동공반사라고 해요. 네, 동공반사라고 하는 동공의 크기 조절과 안구 운동의 중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구 운동, 그러니까 눈과 관련돼 있으면 얘들아 중간뇌와 연관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얘는 또 소뇌와 함께 몸의 평형을 유지하는 데 관여합니다.
자, 넘어가서 뇌교입니다. 얘들아, 여기서 뇌는 뇌야. 그리고 교는 뭐냐면 다리라는 뜻이에요. 그럼 뇌다리라는 뜻입니다. 뭘까요? 그렇죠. 연결해주는 역할입니다. 네, 다리처럼 연결하고 있다라고 해서 우리가 뇌교라고 하고요. 얘는요, 어떤 역할을 하느냐. 네, 소뇌와 대뇌 사이의 정보를 전달합니다. 전달을 중개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마지막은 연수입니다. 연수는요, 뇌교와 척수 사이에 위치하고 있고요. 대뇌와 연결되는 대부분의 신경이 여기서 얘들아 교차가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들어본 적은 있을 거예요. 신경이 교차된다라고 하는 부분 때문에 무엇을 들어봤냐면, 얘들아, 우뇌는, 오른쪽 뇌는 우리 몸의 왼쪽을 담당한다라는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왼쪽 신체 운동을 담당한다. 네, 틀린 말이 아니었던 거예요. 연수도 교차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얘들아, 좌뇌는요, 오른쪽 신체 운동을 담당하게 되는 거예요. 즉 무슨 말이냐면 얘들아, 오른쪽 그 신체 운동을 담당하는 신경들이 쭉 타고 올라가다가 연수에서 좌뇌랑 연결되는 거고요. 우리 몸 왼쪽과 연결되는 신경들이 쭉 타고 올라가다가 연수에서 우뇌와 연결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경이 교차되다 보니까 좌뇌와 우뇌가 담당하는 구역이 다르다라는 걸 볼 수 있을 것 같고, 얘네는 그럼 또 어떤 역할을 하느냐, 이 교차뿐만 아니라 심장박동에 관여를 해요. 네, 그러니까 우리 몸에 산소가 부족해라고 하는 그 감각을 연수에서 인식을 하면 심장을 빨리 뛰어야 해라고 명령을 내리는 곳이 연수예요. 이해되겠습니까? 또 심장박동이니까 얘들아 호흡 운동과도 관련이 있겠죠. 산소 부족해, 호흡을 좀 빠르게 해야 돼, 가빨라지게 해야 돼, 이러면은 여기서 명령을 내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막 얘들아 우리가 운동을 해요. 격렬한 운동을 하면 어떻게 돼? 산소가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 연수에서 산소가 부족한 걸 알면 호흡기관한테는 호흡 운동을 빠르게 하라는 명령을 내리는 거고요. 그리고 또 심장에게는 심장박동을 빠르게 뛰어라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면 심장이 빨라지고 호흡이 이러면서 우리가 숨을 헐떡이게 되는 거죠. 산소를 많이 들이마시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소화 운동과 소화액 분비에도 관여를 합니다. 자, 그리고 기침이라든지 재채기, 하품, 침 분비 이런 것도 반사라고 하는데, 이런 것을 반사라고 하는데요. 이 반사의 중추관이요. 그러니까 얘들아 우리가 기침을 막 나 기침해야지 하고 애취하는 것과 갑자기 나오는 기침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재채기가 있잖아요. 얘는 우리가 참을 수 없죠. 그리고 내가 생각하기 전에 확 나와버려요. 이걸 반사라고 하거든요. 이거는 연수에서 합니다. 하품도 갑자기 때가 이러면서 하품을 하잖아요. 그것도 이 연수의 명령에 의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되겠습니까? 자, 이렇게 우리가 보면은 이제 뇌 구조를 다 본 거고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볼 게 뭐냐면 뇌줄기라고 하는 아이가 있어요. 이 뇌줄기는 무엇을 일컫는 말이냐면 중간뇌와 연수, 뇌교를 합쳐서 우리가 뇌줄기라고 하는데, 얘는요 생명 유지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생명 유지. 생각해봐 얘들아. 그 어떤 중간뇌라고 하는 것은 아까 중간뇌 그냥 안구 운동인데, 안구 운동도 있지만 얘들아 몸의 편형을 유지하는 등 여러 가지 또 연계하는 역할이 있고요. 뇌교도 아까 소뇌와 대뇌와 같이 연결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연수는 아까 했던 것처럼 심장박동이나 호흡 운동 이런 것들에 또 조절하는 중추다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만큼 생명 유지에 중요한 역할이다. 그러니까 대뇌는 우리가 판단하는 그런 어떤 고등 정신활동에 좀 중추고, 소뇌는 우리 몸의 균형이라든지 움직임에 좀 연관된 중추라고 하면, 중간뇌와 연수와 뇌교는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러니까 이 생존하는데 중요한 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거와 관련해서 우리 쌤이 하나 얘기해주고 싶은 게 뭐냐면, 여러분들 TV에서 들어는 봤을 겁니다. 식물인간입니다. 또는 죄송하지만 뇌사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이런 말을 들어봤을 거예요. 자, 식물인간과 뇌사 얘들아 같을까요? 다를까요? 같으면 굳이 다른 용어를 쓸 필요가 없죠. 다르기 때문에 서로 용어를 다르게 씁니다. 그럼 식물인간과 뇌사는 얘들아 공통적인 부분이 있어요. 얘들아 식물인간과 뇌사 둘 다 여러분 TV에서도 공통적인 건 뭐예요? 이들의 공통점. 그쵸? 의식이 없었죠?
왜 의식이 없냐면 대뇌가 손상된 겁니다. 대뇌가 손상되어서 얘들아 의식이 없어요. 움직임도 없어요. 움직임도 없다라는 거. 이게 공통점이에요. 근데 차이는 뭐냐면 얘들아 식물이지만 인간이에요. 식물 인간의 말 그대로 식물인 인간이에요. 그럼 식물의 특징이 뭐야? 움직이지 못하는 인간이라는 뜻이에요. 얘는 대뇌만 손상된 거예요. 그러니까 대뇌가 손상되어서 판단하지 못하고 우리 수위 운동, 의식적인 운동을 하지 못할 뿐이지 인간으로서의 생명 유지는 하고 있다는 뜻인데요. 뇌의 사는요, 말 그대로 사잖아. 죽었다는 뜻이거든요. 뇌가 죽었다. 얘는요, 대뇌 손상 플러스 뇌줄기도 손상된 겁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얘들아 생존하기 위해서는 생명 유지 장치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 장치가 없으면 죽게 되는 겁니다. 생명 유지 장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뇌사를 판단하는 것 중에 하나가 또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TV에서 보면 막 응급환자, 의식이 없는 환자가 옵니다. 그럼 응급실에서 뭐 해요? 그 의사 갑자기 네 맞아요. 눈을 들어보고 그 뭐지 램프라고 해야 되나 플래시를 비춰봅니다. 그러면은 뭐냐면 동공이 작아지는지 커지는지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이 딱 주어지는 강한 빛이 주어지니까 우리는 반사적으로 동공의 크기가 줄어들게 되어 있어요. 그걸 보는 거예요. 그럼 뭐냐? 뇌사 아까 뭐냐면 뇌줄기라고 했잖아요. 뇌줄기니까 뭐야 있어요? 중간뇌가 있잖아요. 즉 뇌사 상태가 아니라면 즉 뇌줄기가 손상이 되지 않았다면 의식은 없지만 램프를 비춰봤을 때 동공이 줄어듭니다. 그러면 뭐냐면 아직까지 어떤 좀 중요한 생명 유지라는 중요한 뇌는 다치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은 뇌뇌가 다쳤다는 또는 갑작스러운 충격에 의해서 지금 쇼크가 와 있기 때문에 의식이 없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인데요. 만약에 딱 비쳤는데 움직이지 않아요. 그러면 무엇을 의심해 볼 수 있는? 뇌가 좀 심하게 다쳤을 수도 있겠다 이런 걸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그런 거를 먼저 판단해가지고 그 다음에 처치라든지 치료라든지 수술이나 이런 것들을 계획을 세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해서 얘들아 뇌를 정리를 해보고요. 자, 잠깐 끊고 얘들아 개념 확인하기 1번부터 9번까지 풀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잠깐 일시정지 누르고 먼저 풀어보세요. 네. 개념 확인하기 풀어보셨나요? 자, 그러면 지금 화면에 뜬 개념 확인하기 답을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비교가 끝난 친구들은 이제 내려가서 얘들아 두 번째 중추신경계인 척수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척수는요, 얘들아 여기서 보는 것처럼 자, 대뇌 여기 얘들아 보일까요? 자, 여기 대뇌예요. 보이는 게. 그리고 우리가 바로 볼 수 있는 이 뒷부분 여기가 손해거든요. 뒤에 그 여기 밑에 이제 여기가 안 보이겠지만 여기가 이게 연수예요. 그리고 이 연수 아래쪽에 이제 바로 지금 여기서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척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척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 척수는요, 여러분들 우리 등에 있는 등뼈 알죠? 그래서 척추, 이 척추뼈의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척수와 척추는 다르다라는 거 알고 계셔야 하고요. 일단 여기 보시면 실제로 척수는요, 약 한 길이가 45cm 정도가 된대요. 약 45cm 정도가 되어 있고요. 여기 보시면 자 우리가 척수는 총 4가지 부분으로 나뉘는데 요거는 참고로만 그냥 보세요. 우리가 목에 있으면 우리가 목에 있는 걸 우리가 경수라고 해요. 경수. 목경자를 쓰는 것 같긴 한데 여러분 쌤 잘 모르겠어요. 뭐예요 그게? 그러면 우리 여러분들 그 경동맥 들어보셨죠? 우리가 쌤 옛날에 수업 때 했던 것 같은데 우리 목 여기 뒷목 쪽 잡으면 목 옆쪽 잡으면 여기 뇌로 올라가는 혈관 굵은 게 하나 있다라고 해서 뛰는 걸 느낄 수 있는데 그게 이제 경동맥이 목을 지난다 해서 경동맥이거든요. 여기가 경수라고 하고 있고 그다음 우리가 가슴을 우리가 한자로 흉이라고 하죠. 가슴. 그래서 흉수, 흉부외과 들어봤을 거예요. 가슴. 그다음 흉부외과 이거 가슴을 이렇게 해서 폐와 관련된 걸 담당하는 곳이 흉부외과고요. 그리고 요수. 허리 쪽에 있는 척수를 요수라고 하고 우리 끝쪽에 있는 거를 우리가 천수. 꼬리 쪽. 사람은 없긴 하지만 얘들아 꼬리뼈 아시죠? 얘들아 꼬리 쪽에는 천수 이렇게 구분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요건 참고로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좀 더 확대되면 이렇게 보면 돼요, 얘들아. 이 척추라는 뼈 안에, 척추뼈 안에 이렇게 보시면 보이죠, 얘들아? 이 척추뼈. 이 뼈 안에, 이 뼈들 이렇게 안에 척수라고 하는 이 부분이 있는 거예요. 네, 척수. 라고 하는 아이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얘를 다시 뜯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면 이렇게 보면 이렇게 돼요. 속질인 겉질. 자, 얘들아 어디 본 거 같지 않아? 속질 겉질. 아까 대뇌랑 똑같아, 얘들아. 대뇌도 속질 겉질이에요. 있었죠? 구분하는데 차이는 뭐냐면 차이는 이거예요. 대뇌는 어땠냐면 얘들아, 대뇌는 겉질이 회색이었고요, 속질이 백색질이었잖아요. 근데 척수는요 반대입니다. 겉질이 백색질이고요, 속질이 회색질입니다. 아, 그러면 얘들아, 척수의 겉질에는 백색이니까 무엇이 주로 모여 있다라고 볼 수 있을까? 그렇죠. 아까 쌤이 백색은 축삭돌기가 모여 있을 때라고 했으면 축삭돌기가 모여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척수의 속질은 회색이니까 무엇이 모여 있다, 여기는? 그렇죠. 신경세포체가 모여 있다. 대뇌와 반대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또 어떻게 연결되냐,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척수는, 자, 우리가 앞쪽 배 쪽을 우리가 앞이라고 해서 전근이라고 합니다. 앞쪽을 전근. 배 쪽입니다. 여기 앞에 배고요, 여기가 등이에요. 그 등 뒤쪽을 우리는 후근이라고 붙이는데요. 자, 요거는 기억합시다, 얘들아. 자, 척수는요, 이거 기억합니다. 뒤로 들어가서 앞으로 나온다. 다시 척수는 뭐라고, 얘들아? 네, 뒤로 들어가서 앞으로 나온다,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뒤로 들어간다, 즉 정보가 뒤로 들어가서 명령은 어디로 나온다? 앞으로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다시 척수는 어떻게 한다, 얘들아? 뒤로 들어간다, 즉 후근으로 들어간다. 그럼 이 후근은 무슨 유런이 무슨 유런으로 모여 있을까? 네, 들어가는 유런이니까 구심성 유런으로 모여 있는 거예요. 후근은 얘들아, 뒤로 들어간다, 들어가는 유런이니까 구심성 유런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반대로 앞으로 나온다, 배 쪽은 앞으로 나온다라는 거, 그럼 안에서 나오는 거니까 어떤 유런들로 모여 있을까요? 그렇죠. 전근은 원심성 유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되겠죠, 얘들아? 뒤로 들어간다, 그리고 앞으로 나온다. 그래서 뒤로 들어간다, 후근은 구심성 유런으로, 앞으로 나온다, 전근, 나온다, 원심성 유런.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뒤로 들어간다, 뒤, 후근, 들어간다, 구심성, 앞으로 나온다, 전근, 나온다, 원심성.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밑에 표 한번 채워볼게요. 자, 구조는요, 얘들아, 연수와 연결되어 있다. 쌤 좀 전에 그림으로 설명했고요. 몸의 등 쪽을 따라 아래로 쭉 뻗어 있으면서 누구의 보호를 받는다? 네, 척추의 보호를 받습니다. 그래서 얘들아, 척추가 다치면 위험한 거예요. 척추가 다치면, 척수가 다치는 거면, 척수가 다치면 얘들아 뭐야? 신경 통로에 문제가 되니까 정보 전달이 안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야. 만약에 진짜 이렇게 만약에 척추가 끊어져 버렸어요. 그럼 뭐냐면 여기 아래쪽에서 들어오는 정보들은요, 위로 전달이 되지 않아요. 그리고 이 위의 명령이 아래쪽으로 전달되지 않아요. 그럼 여기는 어떻게 되냐? 이쪽과 연결되는 신경들은 마비 증세가 오는 거죠. 하반신 마비, 상반신 마비. 네, 위험한 거죠. 이게 척수가 다쳤을 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자, 겉질은 무슨 색이라고 했습니까? 척수의 겉질은 백색질이다. 그래서 뭐가 모여 있을 것이다? 신경세포체로 모여 있을 것이다. 뭐라는 거야? 그죠? 축삭돌기로 모여 있을 것이다죠. 너무 틀린 말을 당당하게 하죠. 자, 그럼 속질은요, 반대로 회색질이다. 뭐가 모여 있을 것이다? 신경세포체로 모여 있을 것이다. 자, 그리고 척추의 마디마다 얘들아, 마디마다. 자, 배 쪽으로는, 배는 얘들아 뭐냐면 쌤이 아까 했던 배는 앞이라고 했어, 그치? 자, 그리고 등 쪽은 뭐예요? 뒤라고 했죠. 그럼 아까 뭐랬습니까? 뒤로 들어간다. 저 뒤로 들어간다라는 거니까 들어간다, 구심성 신경. 등 쪽은 구심성 신경이 좌우로 한 개씩 나와 후근을 이룹니다. 뒤로 들어간다. 그리고 반대로 배 쪽은 앞쪽은 앞으로 나온다라고 했어요. 나오니까 원심성 신경 다발이 좌우로 한 개씩 나와서 전근을 이룬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정리가 된 친구들은 넘어가서 48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얼마 안 남았어요. 조금 힘내주세요. 48쪽입니다. 그럼 척수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라고 하면 감각신경으로부터 받은 자극을 뇌로 보내고요. 뇌의 명령을 운동신경에 전달하는 역할이 됩니다. 즉 어쩌면 통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얘들아 우리가 받은 모든 정보는 웬만하면 어디로 가야 돼? 뇌로 가야 돼. 자, 그런데 생각해봐. 뇌는요 머리에 있어요. 근데 팔, 다리 신경은 어디에? 밑에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 이 모든 팔, 다리에 있는 모든 신경이 뇌로 연결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뇌로 보내는 중간 통로의 역할을 하는 중요한 역할을 누가 한다? 척수가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감각신경을 받은 자극을 뇌로 보내고요. 뇌의 명령을 운동신경에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즉 그래서 뭐냐면 뇌와 척수신경 사이에서 정보를 전달하는 역할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얘는 뭐냐면 또 하나 중요한 거는 반사 중추인데요. 회피 반사, 무릎 반사, 배변 배뇨 반사 등의 중추인데요. 자, 요거 얘들아. 쌤이 옛날에 얘기했던 적이 있을 텐데 우리가 무언가에 찔리면 피하려고 합니다. 그쵸? 근데 이 피하려고 할 때 아픔을 먼저 느끼고 피하나요? 피하고 나서 아픔을 느끼나요? 쌤이 저번에 얘기했어요. 아픔을 느끼기 전에 먼저 피한다고 해서 그게 뭐냐면 이것 때문이에요. 회피 반사 때문입니다. 회피 반사. 회피 반사가 뭐냐면 강한 피부 자극을 받았을 때 무의식적으로 팔다리가 움츠러드는 경향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너무 뜨거운 걸 만져도 얘들아 너무 뜨거운 강한 자극이 들어오면은 나도 모르게 움츠러들면서 손을 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너무 차가운 거를 만져도 우리가 움츠러들잖아요. 즉 우리가 견뎌낼 수 있는 것보다 강한 자극, 즉 생명에 위협이 되는 큰 자극을 받았을 때 나도 모르게 몸을 움츠리는 게 회피 반사입니다. 회피 반사예요. 근데 이 회피 반사의 중추가 누구냐면 척수예요. 그럼 얘들아 이해가 되지? 쌤, 왜 아픔을 느끼기 전에 손을 떼는지 알겠어요. 왜 그런 거야, 얘들아? 아픔을 느끼는 것은 뇌예요. 근데 손을 떼는 것은 회피 반사예요. 그러니까 뭐야? 얘들아 척수로 들어와서 뇌로 가기 전에 먼저 손을 떼라는 명령이 척수가 먼저 하는 거예요. 들어왔어. 근데 척수가 손을 먼저 떼라는 명령을 내보내고 이후에 아픔을 위로 전달하고 위로 전달하다 보니까 이 아픔을 느끼기 전에 먼저 반응을 하고 손을 떼게 된다라는 거죠. 아픔을 느끼게 된다라는 거지. 이해가 되겠어요? 그래서 회피 반사고요. 무릎 반사는 말 그대로 뭐냐 무릎 여러분들 우리 무릎뼈 나온 데에 앉아가지고 얘들아 이거요. 여기 의자에 이렇게 걸터 앉아요, 다리가. 그럼 여기 이제 무릎 뼈가 있고 여기 살짝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을까? 여기 부분을 뭐 어떤 망치로, 그러니까 여기서 망치는 애들아, 그거 진짜 쇠망치 이런 거 아니에요. 고무망치예요, 고무망치. 쇠망치 나면은 사건이 알겠지. 고무망치는 실험인데 쇠망치는 사건이 됩니다. 고무망치 같은 걸 이렇게 툭 치면은 나도 모르게 다리가 이렇게 통 하고 올라가요. 이게 무릎 반사예요. 이 무릎 반사도 뭐 때문에 그러냐? 척수 때문에 그렇고요. 배변 배뇨 반사. 우리 화장실 가거나 이렇게 똥을 싸거나 똥을 싸건 좀 이상하긴 하지만 여튼 그런 거의 중추도 뭐냐면 척수가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척수가 하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마지막 질문 해결하면서 끝내보도록 할게요.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뇌와 연결된 신경은 모두 척수를 지날까? 모두 지날까요, 얘들아? 아니에요. 굳이 지날 필요 없는 아이들이 있을 거예요. 어떤 부분이냐면 머리와 목 부분은 얘들아 뇌와 가깝잖아요. 굳이 척수와 연결될 필요 없어요. 뇌신경이 있거든요. 그래서 얘는 즉 얼굴 부분에 있는 신경은요 척수를 지나지 않습니다. 자, 이걸 쌤 그림으로 다시 한번 설명해보면 여기에요, 얘들아. 우리 앞으로 좀 더 가면 우리 학습지에 나오겠지 하지만 쌤이 아까 봤던 이 그림이거든요. 그러니까 얘들아 봐봐. 여기 얼굴 부분을 굳이 이 얼굴 부분에 있는 걸 굳이 얘들아 척수로 간다면 다시 내려갔다가 연결하고 올라와야 되잖아요. 굳이 이런 번거로움을 가지고 올 필요가 없다. 여기 보는 것처럼 얘들아 보면 지금 코나 이런 쪽 보면 바로 신경이 지금 연결되어 있죠, 뇌랑. 그래서 우리가 이걸 뇌신경이라고 하거든요. 뇌와 연결되어 있다고 해서 뇌신경이 있으니까 굳이 척수와 연결될 필요가 없어요. 이 목 부분까지는 얼굴 윗부분은 웬만하면 뇌신경 연결되어 있고요. 나머지 부분들, 목 아래 부분들은 척수와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척수와. 그래서 척수에 따라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한다라는 거죠. 이해되시겠습니까? 자, 그럼 이렇게 정리하고 얘들아. 자, 다시 48쪽 돌아가서 자, 마지막으로 잠깐만 멈추고 이거 3개
빨리 한번 풀어봅시다 하면 시간 걸리니까 쌤이랑 마지막 요 세 개는 정리하고 오늘 수업 끝내도록 할게요. 개념 확인하기입니다. 자, 척수는 얘들아 무엇과 무슨 신경 사이의 정보 전달 역할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나 눈치가서 바로 위로 가볼게요. 뭡니까? 그렇죠. 뇌와 척수신경 사이의 정보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요. 두 번째, 척수의 겉질은 주로 축삭돌기로 이루어진. 얘들아, 축삭돌기가 무슨 색일까요? 맞아요. 백색이고요. 속질은 신경세포처럼 이루어졌으니까 무슨 색일 것이다? 네, 회색질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3번입니다. 척수의 배 쪽입니다. 배는 얘들 앞이에요, 뒤에요? 앞이네요. 그럼 쌤 뭐라고 했어? 앞은 나오는 거다, 그치? 앞은 나온다. 원심성 듈원. 전근이네요. 자, 등은 얘들아 뒤쪽이네요. 뒤는 들어간다. 구심성. 후근이 존재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아까 수업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근육 부분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린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